15살이 떠난 어머니를 찾아 집에 돌아온 테일은 아버지의 매질에 시달렸다. 테일이 형제의 가출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는 울화가 치밀어서인지 폭음이 더욱 심해졌고, 그러는 통에 제품 일까지 제대로 안 되어 집안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다. 그뿐인가 학교 친구들이 집으로 와서 학교 소식을 전할 때, 또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같은 반 학생들을 만날 때 테일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괴로운 나날이었다. 학교에 일찍 오는 우리 반 여학생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패배감과 부끄러움에 얼른 집으로 오고 말았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폭음을 하시고 방세를 못 준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동생이 방학책값 밀린 기성교육 때문에 학교에 안 가겠다고 아침부터 울면서 어머니의 지친 마음을 괴롭힐 땐 나는 하루가 또 돌아온다는 것이 무서웠다. 해가 바뀌고 늦겨울의 추위가 아직도 꽃샘바람을 날리고 있을 무렵,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테일이네는 대구시 내당동 맹학교 부근의 흙벽돌로 지은 토막의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거의 술기운이 가실 새도 없이 폭음을 하고 병약한 어머니 혼자서 6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맨손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며칠씩이고 불기가 끊어진 냉방에서 어린 자식들은 참새 새끼처럼 오들오들 떨면서 줄인 창자를 안고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만 기다렸다. 어머니는 차가운 진눈깨비를 온몸에 맞으면서 서문시장 근처에 헌옷파는 노점 가게들 앞을 힘없는 발길로 헤매었다. 장사 미천 단돈 몇천 원이 없어 남의 물건을 팔아주고 1, 20원씩 삭을 받으면 하루에가 다갈 무렵 손에 쥐어지는 것은 겨우 7, 80원의 때 묻은 지폐. 그것이 온종일 굶고 기다리는 6식구의 허기를 달랠 미천의 전부였다. 그 피땀 어린 돈을 들고 지칠 대로 지쳐 썰렁한 집구석에 들어오면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세간살이를 엿장수에게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취해 있곤 했다. 야, 이 쌍년아, 애새끼들 데리고 썩 나가. 네가 안 나가면 불을 싸질러서 몽땅 태워 죽여버린다, 이 죽일년. 네 년이 안 벌어가지고 오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 이 문딩이 같은 년아, 뒤져라. 무력한 가장들이 자기 아내에게 퍼붓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욕설을 테일의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퍼부으면서 때리고 차고 하는 광경이 거의 매일 저녁 그들의 단칸방에서 벌어졌다. 1964년 2월, 설날을 하루 앞둔 밤에 어머니는 어린 형제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 대라, 홍태야, 너희들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게다. 내가 있으니 너희들까지 배를 못 채우는구나. 나 하나가 없어지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는 도와주실 분들이다. 나는 식모살이를 가야겠다.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다시 만나자. 그 길밖에 없다. 이젠 시장에 가도 돈벌이도 안 되고 너희들 배고파하는 것을 더 이상 못 보겠다. 어디 가서 선물을 받으면 빨리 송금할 테니까 테일이는 동생을 잘 돌보고 아버지한테 매 안 맞게 조심하고 엄마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알았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흐느꼈다. 뒷날 전태일은 이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다고 수기에 기록하고 있다. 날이 밝았다. 새벽보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설날 아침, 남들이라면 다 즐겁고 좋을 그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은 살을 깎는 듯한 생이별을 했다. 아침밥도 못 잡수시고 떠난 어머니. 식모살이가 무엇인가를 대충 짐작할 만큼은 자라있었던 테일이는 숨죽여 통곡하고 있었다. 간밤에 취한 술기운으로 잠에 골아떨어져 있다가 정오가 가까워서야 부스스 눈을 뜬 아버지는 아내가 떠난 것을 그제야 알고 왜 진작 깨우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테일에게 마구 발길질을 했다. 테일은 이때 아버지의 발길에 걷어채 있는 것이 차라리 속이 후련했다고 회상하고 있다. 어머니께서 떠나신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께서 또 매질을 하시니까 다른 날보다 몇 배나 더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때리는 것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일종의 반항심으로 더욱 아프게 맞는 것이 괴로우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습니다. 테일이가 죽은 듯이 누워서 아무 소리 없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자 아버지는 더욱 부하가 심했는지 부엌 살림을 다 부수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부터 엿장수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가구들을 팔아먹기 시작하니 보름이 채 못 가서 남은 세간살이라곤 덮고 있는 이불 하나뿐이었다.
정월 대보름날 테일이는 작은 집에 가서 보름 오곡밥을 얻어먹으면서 틈을 보아 작은아버지의 손목시계를 훔쳐내 그것을 팔아서 돈 600원을 장만하고 식모살이 떠난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테일의 등에는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한테 데려달라며 울면서 보채는 막내 동생 순덕이가 엎여 있었다. 얼마 전 태삼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고학을 할 꿈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집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다. 다시 온 서울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무섭도록 냉혹한 곳이었다. 수중에 돈 600원에서 차비를 제하고 몇 푼 남지 않았던 돈은 상경 하루 만에 다 떨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올라왔지만 망망한 서울 하늘 아래서 어디 가서 어머니를 찾을 것인가. 정월 대보름이면 아직 늦추기가 살을 에일 때다. 테일은 서울 온 첫날 하루 내내 순덕이를 등에 업고 이 음식점 저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혹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소문을 냈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제는 어머니를 찾는 것은 둘째 문제가 되고 우선 어린 여동생을 굶겨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상고제가 되었다. 이때부터 이 가련한 남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태일의 체험담을 직접 보기로 하자.